네, 여러분들 지방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취득세 개정안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금 관련해가지고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주택 관련해서는 사실은 메인은 취득세죠.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풀렸다라는 얘기겠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득세 풀게 되면은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은 더 혼란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번에 국세 관련해서 다양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을 한 게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이 개편안에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개정안이 좀 나왔으니까 물론 이거대로 통과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취득세 정도는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개편한 대로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슈는 뭐 상속세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축한 소형 주택.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대책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비아파트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축 소형주택에 당연히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것,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원시 취득에 한정해서 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고 했는데 세법은 25%예요. 그리고 조례로 25%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자체마다 이게 몇 프로로 정할지 자기들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조례를 25%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25%를 다 할 것 같다. 그래서 총 25% 합치면 5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몰 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기한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자는 사업 주체, 말 그대로 내가 다 지었는데 주택이 안 팔려요. 그러면은 2년 이상 임대로 좀 공급을 해라. 그러면은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줄여줄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25%, 조례 25%예요. 말 그대로 이 아파트 부분까지 지방 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됐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격 요건은 3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게 지방에 얼마나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게 웬만한 광역시 권역도 지금 3억 원 이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5제곱미터인데 3억 원 이하 조건을 맞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5 이하보다는 뭐 5구 타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물량 해소 좀 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좀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주겠다.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맥스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25년 12월 31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너희는 소형 주택이니까 300만 원 좀 더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돼요. 평생에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해 본 적이 없어야 되는데 전세 사기가 왕왕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봐주기도 했고요.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되는데 임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저가주택을 24년도부터 25년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해 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가액 2억 원.
그다음에 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결국 수도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제 외부 지역이나 똑같지만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1년 거주하고 그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봐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를 좀 감면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웬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민주택 감면을 취득세 100% 감면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 그리고 1가구 1주택이어야 돼요. 사실 적용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한을 뭐 3년 정도 더 늘려주겠다. 그래서 27년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봤는데 사실 볼만한 내용이 막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취득세 이제 중과세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주택시장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